네. 일단 페이지 1페이지에 행정소송의 한계 들어가서 문제의 소재 보시고 거기서 구책사실은 여기 보면은 문제의 소재에다가 행정법 제38조 동법 19조 2조 1항 1호에 의하여 이렇게 했잖아요. 원래 이거 다 쓰세요, 여러분들. 다 쓰세요. 이게 이제 원래 점수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20점일 때는 대전제 다 쓰시고 전제 상황 쓰시고 그다음에 소전제 쓰셔야 되고 만약 이게 혹시라도 10점 혹은 15점으로 빠져나올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 갑의 파변 결정 구체상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썼는데 이걸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제가 금방 아까 해드린 것처럼 둘로 나뉘어서 쓴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거 다시 한번 그 사무실에 얘기를 해놓을게요. 이 점만 복사해서 드리도록 해줄게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둘로 나누어서 치송의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 그 다음에 통치 행위인지 여부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잘못돼 있어요. 해설이 잘못돼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별도로 다시 배부해 드릴게요. 자료를. 그 다음에 이문에서는 행정법 허용될 수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라는 판결을 구하면 소장에 뭐뭐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 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요. 청구 취지에 1번, 2번 바로 밑에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항고소송임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게요. 3페이지에 그래서 청구 취지 뭐뭐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게 항고소송인데 그 항고소송의 청구 취지 1번의 뒷부분 수로 부분이 건축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수로를 쓸 수 있는가 그것과 관련해서 그 수로를 명시하는 게 4조에 있다. 행정법. 그래서 페이지 넘겨서 이제 갑이 제기한 것은 예방적 금지성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수가 좀 더 높으면 위로 대전제를 다 써주시고 점수가 조금 낮으면 이렇게 그냥 바로 들어가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판 검사 검토 및 소결 제기가 가능하지 않다. 설문의 해결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산문은 저기 할게요. 이기 때 할게요. 이거는 되게 큰 문제예요. 이 산문은 되게 큰 문제고 이기 때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에 이제 8페이지로 가면은 이거는 소장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 취소소송이에요. 취소인데 사실은 취소소송이 이제 9조부터 34조까지 있거든요. 9조부터 34조까지 있어요. 9조부터 34조까지 있는데 요거를 항고소송이죠. 무효등 확인 소송하고 부자유화 소송하고 당사자 소송하고 여기에 전부 다 뭐예요? 심지어 기관소송, 민중소송이라는 객관적 소송에 전부 다 뭐예요? 준용을 하고 있어요. 요걸 준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취소소송에 방점이 찍혀져 있어요. 요거를 완벽하게 익히는 게 중요해요.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준용이 뭐냐면 이 용자라는 것은 적용할 때 용자예요. 적용할 때 용자고 이 준자란 말은 성질이 공통되는 경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성질이 공통되는 경우 적용할 게 이게 준용이에요. 아시겠죠? 성질이 공통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준자가 그래서 성질이 공통되는 경우에는 적용을 할 게 이게 준용이에요. 그래서 준용 규정에 있다 할지라도 성질이 공통되지 아니하면은 설령 거기에 있다 하더라도 적용을 못 해요. 그게 이제 또 리걸 마인드예요. 그게 또. 그러니까 준용이란 표현이 성질이 공통되는 경우 적용할게. 그래서 이 구조에서 34조를 있잖아요.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여기다가 38조 1항, 38조 2항, 44조 이런 식으로 해서 준용 규정이 있어요. 38조 1항, 38조 2항, 그다음에 44조에 준용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준용 규정이 있으니까 그때는 성질이 공통되는 경우 이쪽에 적용을 하겠구나. 그렇다면 이 취소의 성질을 가지고서 이걸 전부를 알고 있는 게 더욱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모든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모든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오고 그다음에 그러면 성질이 공통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질이 공통되지 않은 무효 확인 소송. 그래서 협의소이기 시험 문제 나와요.
그다음에 성질이 공통되지 않은 부작위방위 소송, 예, 부작위방위 소송의 대상인 부작위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리고 그 부작위방위 소송에서는 또 성질이 공통되지 않은 게 본안의 심리, 그 심리가 어디까지 미치나 심리 범위 딱 두 개만 시험 문제 나와요. 여기는 협의 소행만 시험 문제 나오고, 협의 소행만 시험 문제 나와요. 여기는요. 그다음에 당사자 소송은 시험 문제 별도로 안 나오는데 한번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우리 시험에서. 아니 이게 우리 시험에서 나왔어요. 그거 저기 뭐냐 매매 사건에서 농어촌 특별지원세하고 그다음에 소득세 그걸로 시험 문제 한번 나왔잖아요. 저는 변호사 시험하고 5007에서 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노무사에서 나왔어요. 깜놀했어요. 저 그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고. 그래서 최초로 나왔어요. 당사자 소송에서 최초로 나온 시험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공부를 해 넣긴 해야 되는데 그게 끝판왕이라 그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뒷부분에 시험이 안 났단 말이에요. 이 뒷부분에 시험이 안 났어요. 그죠? 다 여기서 나왔어요. 시험이 다 여기서 나왔어요.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우리가 무슨 소송이라 그래요? 항고소송이라 그러죠? 항고소송. 그러면 행정심판법은 항고심판밖에 없어요. 당사자 심판, 객관 심판이 없어요. 항고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고쟁송 그러면 행정심판의 항고심판하고 항고소송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당사자 쟁송은 없어요. 당사자 소송만 있고, 그 다음에 기관소송, 민중소송도 민중쟁송이 없어요. 기관쟁송 없고, 기관소송, 민중소송만 있어요. 행정심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소소송을 제대로 아는 것이 뭐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거다? 행정심판까지도 알게 되는 거다. 그러면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과의 차이, 특히 취소소송과 취소심판과의 차이,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는 없는 심판 유형으로 음행심판이 있다는 거. 그럼 음행심판이 있다면 당연히 그 뒷부분도 기속력이라는 거, 재결의 기속력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와요, 거기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게 뻔해요, 뻔해.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건 취소의 소장은 어떻게 쓰지? 소장 쓰기가 첫 번째 시험 문제예요. 소장 쓰기가 첫 번째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행정법으로 배우면 안 돼요.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로스쿨 졸업하고 오면은 행정법 같이 저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더럽게 못 써요. 왜냐하면 행정법 교과서로 배우거든요. 아니에요. 행정법은 무조건 소송법으로 배워야 돼요. 소송법 안에다가 집어넣기예요. 행정법이 원래. 왜냐하면 행정작용은 원래 통제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유재량행위예요. 이 자유란 말은 이 객관적으로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영어로 free라 하잖아요. 자유를. free. 이 free란 말은 반드시 뒷부분에 자유를 쓸 때는 from이 있어야 돼요. 그냥 free 있으면 무료예요, 무료. I'm free, 무료. 근데 free, 자유롭다 이렇게 하려면 free from이에요. 뭐로부터 자유냐는 거예요, 이게. 뭐로부터 자유냐? 그랬더니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다. 혹은 사법의 통제로부터 자유다. 그래서 사법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자유재량행위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행정작용은 무조건 자유재량행위예요. 자유재량행위였었는데 근데 자유재량행위의 한계가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그 한계가 무한계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국가를 만들 때 여러분들 언뜻 들으셨을 거예요. 사회계약론이라고. 국가를 만들 때에는 사회계약을 통하여 사회라는 것을 만들고 로버트 다알의 부분사회론인데 그중에 특정의 체계를 만들어요. 국가라는 사회를 만들어요. 국민들이 계약으로. 그리고 나서 그 국가가 국민의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안전자유행복이에요. 안전자유행복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권한을 국가에 넘겨줘요. 이걸 위임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계약과 위임계약을 통하여서 국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안전자유행복을 보장해달라는데 이번에 이태원에서 사건이 뭐예요? 안전성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국가가 거기까지 그거 해야 돼요. 국가가 무조건. 놀러 가서 죽었든 국가를 지키러 와. 그 사람들 독립운동하고 죽었냐 그렇게. 그건 진짜 있잖아요. 그 사람은 국가 체계 내에서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냥 대한민국 떠나면 돼요. 그 사람. 그게 아니라 국가 내에서는 무조건 안전해야 돼요. 국민은.
무조건.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안전성이 깨지면 전부 다 국가배상 청구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거 정말 이상한 사고를 갖고 있는 그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국가는 무조건 안전자유 행복을 해서 우리의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국가 측에. 내 권한을. 그래서 내가 안전자유 행복을 해서는 야, 너 거기 가지 마. 그럼 나 못 가요, 거기. 국가가 나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인데 행복을 조금 빠지더라도 안전과 자유를 행복은 뭐냐면 자기가 원한 대로 행동해야 할 자유를 행복이라고 그래요. 행복이 우리가 해피니스 하면 뭐 있잖아요. 근데 헌법에서 말하는 행복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무한대로 할 자유를 말해요. 이걸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자유롭게 무한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국가 측에 권한을 넘겨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부인권을. 우리가 국가 측에. 근데 자유재량 행위일 때는 안전자유 행복을 위해서 할 거라고 우리가 국가에 무한대의 신뢰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 계약은 원래 여러분들 민법에서 배우셨어. 계약은 이성인만 할 수가 있어요. 계약은 이성인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성이 조금 미약하다 싶은 거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저희 때는 무능력자 제도라고 했는데 지금 뭐 한정 무슨 재산 무슨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이제 성년 후견인제도 뭐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이게 무능력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세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성이 약하다. 계약을 할 만한 이성적 상태에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의 동의를 얻거나 대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 나머지는 다 이성인이라고 전제하고 계약을 할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성은 근본적으로 무오류예요. 이성은 이 신의 자리를 대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오류란 말이에요. 그럼 무오류인 국민들이 이성의 작용인 계약을 통하여서 사회를 만들고 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권한을 넘겨줬기 때문에 그걸 넘겨받은 이 국가 측이 행위하는 행위들은 무오류잖아요. 그러니까 무오류여서 과거에는 국가배상 청구권도 인정 안 해줬어요. 국가가 최초에 발생했을 때 프랑스에서 담배 사건에서 그때 공영무 제도라는 걸 통해 인정했지만 그 전까지는 무오류예요. 그래서 무오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무오류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건 뭐예요? 완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경찰 국가가 된 거예요. 경찰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야경 국가가 발생을 해요. 야경 국가가 발생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경찰 국가하고 검찰 국가가 도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무전유죄, 유전무죄예요. 빈익빈 부익부 있죠? 재산 가진 자들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17세기, 18세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민들의 그 노동자 계급이 출현하면서 이게 이제 심각한 사회 갈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법제도가 발전하기 시작해요, 이게. 사법제도가 발전해요. 그때 사법제도가 발전했을 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무오류라고 생각하는 요 행정작용을 어떻게 이걸 통제를 하지? 그랬더니 행정작용은 근본적으로 우리 헌법에 비춰보면 안전자유 행복을 위해서 하는 작용임에 틀림이 없다. 이걸 공익실현작용이라고 그래요.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공익실현작용인데 그거는 무정형, 그다음에 복잡하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정형의 복잡하고 아주 다양한 현상들이에요. 행정작용이. 그러다 보니까 너 꼭 이런 것만 해. 이런 거 안 하면 너 위법이야. 이렇게 하기가 곤란한 행정작용이라는 거예요. 행정작용의 특성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그 한계 내에서 마음껏 하게 하자. 그 대신 그 한계를 벗어나면은 안 된다고 하자. 자, 그게 행정소법 27조예요. 비치법정 갖고 계시죠? 행정소법 27조가 그 얘기를 말해요. 그래서 행정소법 27조에 보면 우리 책 뒤에도 있나요? 여기 행정소법 없죠? 네. 행정소법 27조에 보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취소는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법원만 하게 해놨어요. 취소의 수소법원만 하게 해놨어요. 물론 행정청 자신이 취소하는 건 상관없어요. 행정청 자신이 취소하는 걸 직권 취소라 그러는데 그 직권 취소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행정청 스스로가 아닌 다른 국가작용 뭔가가 와서 외부적으로 와서 너 이거 취소해 마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조에서 일탈 남용이 그게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걸 일탈이라 그러고 그 남용에서 남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탈과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27조에서 법원 즉 행정청 자신이 아닌 외부에 있는 제3자인 법원이 취소하게끔 해놨다는 거예요.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사고예요. 이게 이 행정소법 27조가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사실은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 영역 안에만 들어오면은 이제 취소하게 해줄게. 그러면 그 영역은 어떻게 이제 법원의 판례가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법원의 판례가. 그래서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거는 당연히 외적 한계라서 법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법에서 하라는 밖으로 넘어가면 이건 당연히 취소할 수 있어. 근데 법에서 하라는 대로 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조리가 들어와요. 조리가. 그래서 자비신 신부라고 자기 구속의 원칙, 비례 원칙, 신뢰부 원칙, 신의 성실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란 이 5가지가 들어와요. 이 안에 자비신 신부라고 들어오는데 여기에 들어오는데 이건 누구 때문에 들어왔다고요? 나치 때문에 들어왔어요. 나치 사고 때 나치의 이 치열한 이런 치밀한 이런 그러니까 어떤 인류에 대한 가장 어떤 심각한 이런 그 인권 침해 현상을 보고서 야 국가 권력이 저런 식으로 통제를 안 받으면 저런 식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그게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기속행위는 12세기, 13세기죠. 1200년도에 13세기에 마그나카르타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영국에서. 이 마그나카르타가 뭐냐면 기속행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국왕은 전제 국왕이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하는데 요것만큼은 반드시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럼 우리의 동의를 안 받으면 그건 무효야. 이래서 몇 가지만 갖고 왔어요. 몇 가지만. 그 기속행위는 아예 처음부터 법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당연히 이건 취소되는 거. 그건 이미 정립이 돼 있었어요. 다만 자유재량행위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 기속행위는 99.9999%는 재량행위고 나머지 0.00001%만 기속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속행위는 자연스럽게 법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자연스럽게 취소를 했어요. 다만 재량행위는 법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취소,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럼 취소 안 해? 아니야. 일탈 남용일 때는 취소할게 이런 사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쟁송법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행정쟁송법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재량행위는 누가 취소해 준다? 취소행위 수소법원이 취소해 준단 말이에요. 기속행위도 취소행위 수소법원이 취소해 줘요. 행정청 스스로가 취소하는 건 그건 상관없어요. 지가 잘못해서 지가 알아서 취소하겠다는데 문제는 행정청은 일반적으로 한 번 처분을 내리면 전체로 취소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로스쿨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제도 못 없앤다니까요. 한 번 제도가 도입돼 버리면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제도 도입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노무사 영역도 자꾸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자기들의 영역이 없어지니까 이게 인원은 늘어나니까 먹거리는 마련해 줘야 되고. 그래서 뭐 이번에도 변협 회장 첫째 공약이 그거잖아요. 법학 유사 직역을 변호사 체계로 시스템 체제로 일원화시키겠다. 저랑 같이 고시 공부했던 고등학교 선배님인데 그분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그럼 여러분들 빨리 합격해서 빨리 힘을 붙여줘야 돼요. 앞에다가. 아시겠죠? 내 일이 없어진다니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소장 쓰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법원으로 갈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게. 처분이 취소를 당하려면 법원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 법원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취소 못해요. 아니 여러분들 스스로 직권 취소해준다는 이런 기대감은 너무나 순진한 거예요. 절대 직권 취소 안 해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잘못해서 직권 취소 안 해요. 그래서 법원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법원으로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는 게 1단계가 뭐예요? 소장 제대로 쓰기죠. 제대로 쓰기. 소장을 제대로 쓰면은 효과가 2개죠. 적법한 소재기라 하죠. 이거를. 적법한 소재기. 적법한 소재기고 만약에 제대로 쓰지 못하면 이걸 부적법한 소재기라 하죠. 자, 여기도 잘 기억하세요. 소재기일 때는 적법, 부적법이지 적법, 위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법의 반대말을 자꾸만 이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칭어를. 아니에요. 적법, 부적법이에요. 그래서 부적법 소각하 판결이 나와요. 그럼 부적법 소각하 판결이 뭐가 그렇게 억울한 거냐? 당연히 억울하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소송 비용이 전부 다 매몰 비용으로 날아가 버려요. 누구한테도 받지 못하고. 아시겠죠? 부적법 소각하. 그다음 적법한 소재기. 적법한 소재기는 본안의 심리로 넘어간다. 본안의 심판으로 넘어간다. 본안 심판으로 진행한다. 라는 이게 뭐예요? 효과예요. 이게 효과. 이게 효과예요. 본안의 심판으로 진행한다. 요거를 소송 계속 중이라 그래요. 소송 계속 중이라 그래요. 요게 효과 이게 이름이에요. 이걸 소송 계속 중이라 그래요. 요거를. 소송 계속 중. 그런데 본안의 심판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본안의 심판이 끝나면은 본안 판결이 나와요. 본안 판결. 그러면 여기는 본안 판결이고 그다음에 본안이 심판이 진행돼서 나오는 게 본안 판결이니까 본안의 심판 진행 전에 요거를 뭐라 그래요? 본안 전 판결이라 그래요, 요거를. 그래서 요거를 본안 전 판결이라 그래요. 이거를 본안 전 판결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다 있잖아요. 지시요. 본안 전 판결이 뭐예요? 그런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의 지시어들. 쟁송법의 용어들은 전부 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로서 소장 쓰기를 어떻게 써야 제대로 쓰는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대로 쓰는 방식을 한번 보자. 아까 소장 했었죠. 소장, 원고, 피고, 그 다음에 청구 취지, 1번, 뭐뭐를 취소한다. 이렇게 하면 취소 소송의 소장이죠. 2번,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다? 취소 소송인데 무슨 소송이다? 행정법 4조 1호의 취소송이다, 이게.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쓰는 순간 그냥 이게 없어도 취소 소송이에요. 그럼 이 취소 소송은 민사 소송의 형성 판결인 취소송일 수도 있고 당사자 소송의 취소송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뭐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 표현을 쓰는 순간 이 표현이 쓰는 소장을 제출한 순간 이거는 항고 소송으로서의 취소송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구 원인은 왜 이런 판결을 너한테 줘야 되는 건데 그랬더니 이것이 위법하니까. 그래서 위법 사유를 막 써요. 위법하니까 쓰는데 요게 막 몇 페이지가 넘어가요. 아주. 막 여기가 20페이지, 40페이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입증 방법. 이건 다음에 말씀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첨부서류. 이것도 다음에 말씀드릴 것이고. 첨부서류. 그 다음에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그 다음에 접수인, 소송 대리인이 쓰죠. 이제 변호사 이름을. 땡땡법원 기중. 이렇게 써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외우십니다. 자, 원, 피, 그 다음에, 제소기간, 이거 관할법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원피제관 여기 있죠. 소장에 있죠. 그 다음에 이 첨부 서류가 소장 부본을 첨부 서류합니다. 소장 부본하고 그 다음에 처분 문서를 이렇게 첨부 서류 필수적 첨부 서류예요. 이거. 그럼 이 소장 부본을 이 법원이 있잖아요. 이 법원이 소장 부본을 자 피고한테 날려줘요. 소장 부본을 피고한테 줍니다. 야 피고야 너한테 이런 소송이 왔다야.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 피고는 여기에 대하여 뭐예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여기다 답변서. 여기 답변서를 제출해요. 여기 답변서에서 자, 협의의 소익이 없습니다. 협의의 소익이 없는 소송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거치지 않은 소송이에요. 거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두 개를 주장을 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대원피협 그 다음에 재관행 이렇게 대원피협 재관행 7개가 소재기가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하고 관련이 있는 주제예요. 자, 외우셔야 돼요. 소장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행정쟁송법의 첫 번째 주제들이에요. 여기서 시험 문제 아주 미친 듯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무조건 여기서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50점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50점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기서 50점이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대원피 협재 재관행 대원피 협 재관행 이렇게 오세요. 소장과 관련해서 대원피 협 재관행 이거 외우세요. 반드시. 자, 여기 보시면 8페이지에 학습할 주제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치송의 원고적격 치송의 피고적격 치송의 협의소의 치송의 제소기관 치송의 관할법원 치송의 행정심판 전치 대원피협 재관행. 자, 요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묻는 문제가 소송의 제기가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은 소송의 제기가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20점에서 30점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면 20점에서 30점으로 물어봐요. 그럴 때 이 문제의 소재의 첫 문장이 if should에 그게 외워야 될 if should 문장이 이거예요. 소송의 제기가 적법하려면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려면 처분을 치송의 대상으로 치송의 원고적격, 치송의 피고적격, 치송의 협의소의, 치송의 제소기관, 치송의 관할법, 치송의 행정심판 전액 치소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거를 외우세요. 이 대전제를 이 if should 문장 요거 외우세요. 첫 번째 필수 암기 문장이 우리가 연기해서 안 했던 첫 번째 필수 암기 문장이고 이거 첫 번째 필수 암기 문장. 그래서 옆에 왼편에다가 대원피협 재관행 이렇게 써놓으시고 대원피협 재관행 써놓으시고 외우세요. 대원피협 재관행. 그다음에 전제 상황은 갑은 을을 상대로 땡땡에 대하여 치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럼 이와 관련하여 치송의 제기가 적법한가와 관련하여 첫째 땡땡이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문제된다. 둘째 갑이 치송의 원고적격을 충족하는지 문제된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쭉 해서 7개가 나올 수 있는데 7개를 다 푸는 문제는 안 나와요. 언제나. 7개를 다 푸는 건 안 나오고 이 대원피협 재관행제 시험 문제 낼 만한 건 이제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 세 개는 반드시 필수로 나와요. 대상적격의 문제와 원고적격의 문제와 협의소의 문제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와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부분 논점으로 같이 붙여줘요. 피고를 같이 붙여주거나 아니면 제소기간을 이건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 우리가 배웠잖아요.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 혹은 취소되고 남은 당초처분 이런 거. 자, 그렇게 했을 때 제소기간을 부분 논점으로 이렇게 붙여준다거나. 자, 그렇게 붙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시험 문제 낼 건 없어요.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 안 내요. 어떻게 낼까요? 여러분들 재심 판정이 있죠. 재심 판정. 우리 재결주의잖아요. 재결주의로 아예 시험 문제 내버리는 거죠. 우리는 재결주의로 아예 시험 문제를 내죠. 그러니까 딱히 이렇게 부분 논점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반드시 암기를 달달달달 하셔야 돼요. 여기 어떻게 암기해야 돼요? 대전제, 전제 상황, 그 다음에 문제 소재 빼낼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대원피협 재관행 꼭 외우세요 이거요. 그럼 그 중에 가장 먼저 이제 나오는 게 요거죠. 이 대상적격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냥 처분도 아니에요. 그냥 처분도 아니고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에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그러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하고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처분이 있단 말이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 그러면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처분이 있단 말이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처분이 있다. 이거는 이원설이에요. 이게 이원설이에요. 그 다음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만 존재하지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처분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 자체가 없다. 이게 이원설이에요. 자, 그래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쓰는 것을 이론설, 실체법적 처분개념설이라고 그러고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처분이다. 이렇게 하면은 쟁송법적 처분개념설이 될 수가 있어요. 느낌이 오시나요, 이거? 예, 요거. 그래서 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면 되는 처분이다.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처분 할 때 행정지도 가지고 시험 문제 냈어요, 과거에. 행정지도 가지고 시험 문제 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하실 수 있는데, 요거 지금 우리는 뭘로 기억을 해야 돼요? 요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이론설에 의해서 이론설과 이론설에 기초한 판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론설과 판례에 의하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한 문자 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론설은.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거요. 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까 행공특법, 권익위, 국권직관. 행공특법, 권익위, 국권직관. 그게 바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행공특법, 권익위, 국권직관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요거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거고, 요거 여기서 시험 문제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필수 암기. 첫 번째는 요렇게 암기를 하라는 거. 두 번째는 요 암기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밝혀주는 판례를 암기해야 되는데, 판례 암기 전에 법조문을 어떻게 쓰느냐, 법조문 쓰는 방식을 암기하셔야 돼요. 법조문 쓰는 방식을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법조문 쓰는 방식이 암기가 되면 그 다음에 그 법조문을 보는 판례를 암기하셔야 돼요. 판례 암기. 그래서 암기를 할 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그럼 아까 가르쳐 드렸죠. 이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일단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한 단어로 본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이렇게 얘기해도 놓친다고요. 실제 답안을 쓸 때 보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법조문 쓰는 방식은 반드시 19조와 2조 1항 1호예요. 1호에 의하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요거를 주어로 삼아서 이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이렇게 해놓고 법조문 보고 베끼세요. 법조문 보고 베끼기예요, 이건요. 이게. 그러니까 법조문을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쓴다는 거. 엔드로 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행정소송법, 가로열고 이하동법, 가로 닫고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소승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처에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전의 행정장을 말한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법정은. 그 다음에 판례도 당연히 취소승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이렇게 써요. 주어를 이렇게 잡아요. 판례가. 그러니까 판례가 주어를 이렇게 잡기 때문에 이론설에 기초한 처분이라고 개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주어를 이렇게 잡으니까 이게 이론설이거든요. 이게 이론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례가 주어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처분이랑 이렇게. 그러니까 행공특법, 권익위, 국권직관. 자,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외우셔야 되고요. 요걸 외우셔야 돼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요거를 가지고서 계속 이제 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자, 요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대상적격. 시험 문제 첫 번째 주제는 대상적격인데 외울 것은 첫 번째,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 한 단어로 외워라. 두 번째는 이 한 단어가 된다는 건 법조문을 이렇게 배열한다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법조문을 이렇게 배열해서 이게 대전제가 이루어진다. 이게 대전제. 세 번째는 이 판례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이걸 주어로 삼고서 행공특법, 권익위, 국권직관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통과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원고는 누구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피고는 누구냐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이제 익혀갈 거예요. 요거를 하나씩 익혀갈 건데 지금 먼저 소개를 해도 너무 많은 양의 이제 정보가 포함이 되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만 가지고서 이제 일단은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9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첫 번째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데 여기에 처분서 있잖아요. 이 처분서가 한 장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첨부 서류에 처분서를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이 첨부된 처분서가 제대로 된 처분서냐가 문제가 돼요. 그랬을 때 한 장만 받았을 때는 그 한 장을 여기다 하면 되는데 이게 여기에 해당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서류가 나한테 왔는데 서류의 제목이 처분서라고 나한테 왔어요. 그럼 그게 진짜 처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게 문제가 돼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처분 문서가 한 개인 경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처분이라는 이름으로 나한테 온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여기다가 첨부한 다음에 여기에 제목을 여기다 쓰면서 여기 제목을 취소한다 이렇게 하면서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분 문서 한 개인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까지 얘기한 이걸로 처리를 한번 볼게요. 문제의 소재에서 여기 나왔죠.
첫 번째 대전제를 뭘로 쓴다? 행정성법 이하동법 이라 하면 안 써도 돼요. 이하동법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제19조 이 와자를 쓴다는 거예요.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은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 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해주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의리갑에 대해서 행한 땡땡은 구체적 사실과 관한 법 집행이다. 그래서 그 소거시켜 문제되지 않는 소존재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하여 써도 되고 치송의 제의가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묻는 문제가 치송의 제의가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첫째 의리 행정청인지 문제된다. 첫 번째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은 법 집행이니까 행정청인지 문제된다. 둘째 땡땡이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은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인지 문제된다. 그럼 두 번째 의리 행정청인지 여부. 그래서 양가로 1번 행정청의 의. 행정청은요 여러분 반드시 법조문에 있어요. 법조문에 있는 거는 법조문에 있는 걸 쓰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아까 행정법을 이하동법 배웠으니까 동법 2조 2항에 보면 행정청이 있어요. 동법 제2조 제2항에 하면 이 법은 뭐예요? 행정소법이죠.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 이임 또는 이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그래놓고 행정청은 여기까지 보고 베꼈죠. 그 다음에 판례를 써주는 거예요. 행정청은 행정조직법상의 행정청, 그 다음에 기능적 의미 행정청 두 개를 써놓는 거예요. 행정조직법상의 행정청, 마지막 줄에 기능적 의미 행정청 이렇게 대칭되는 용어를 써주셔야 돼요. 행정조직법상의 행정청,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 그러면 행정조직법상의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이다. 그러니까 여기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인이 포함된다 할 때 특히 사인이 뭐냐에 대한 거예요. 사인은 행정청 아니잖아요. 사인은 행정조직법상의 행정청 아니잖아요. 거기에 행정조직법상의 행정청이 아닌 사람들을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이라 하니까 그래서 기능적 의미 행정청이다. 그러면 사안의 경우에서 의사결정하고 결정된 의사표시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땡땡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을 하는 법 집행의 공권 행사인지요. 판례 시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공특법 권익위 국권 직관. 그럼 사안의 경우 땡땡은 뭐뭐라는 권리의 설정을 명한다. 뭐뭐라는 의무의 부담을 명한다. 또 뭐뭐라는 법제 몇 조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그 다음에 땡땡은 행정청하는 구체적 사실은 법적 공권력 행사에다 이를 강화상 특허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몇 가지 행정 행위들을 이렇게 마지막에 써주면 되는데 그 행정 행위를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때 사례로 나올 때마다 제가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뭐 이렇게 하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행정행위 전체를 다 배워서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면 여러분들 행정작용법을 그럼 행정법 공부를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쟁송법 공부만 하면 되는 건데 행정법까지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소결 땡땡은 동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인이라 아니고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이원설은 땡땡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이면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예부효를 가진 법적 행위이므로 동법 제19조의 치송의 대상이라고 본다. 또 하나는 이 처분이지만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예부효를 가진 법적 행위가 아니므로 동법 제19조에 의하여 추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원설에 의하면. 그래서 견해대립을 불문하고 땡땡은 추동의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느낌이 오세요? 지금 느낌이 여러분들이 막 배웠던 그 행정쟁송법의 기존의 기본 이론으로 배웠던 거는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 강의를 따라오지 않는 분들은. 근데 이렇게 익히는 거예요. 사례형은. 사례형은 생각외로 본인이 익혔던 내용보다 훨씬 양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과잉학습을 하고 있다고. 신림동에서 쟁송법 공부를 하는 게 과잉학습이에요. 사례로 쓸 수 있는 데까지만 배우면 된다고요. 나머지는요. 다른 데 공부를 해야죠. 다른 과목을. 왜 쟁송법에다 막 그렇게 온갖 투자를 다 하냐 말이죠. 뻔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원, 피협, 재관행 첫 번째 지금 익히는 게 딱 대원, 피협, 재관행이란 7개 주제가 우리가 접하는 첫 번째
사례 문제 출제 지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례 문제 출제 지점. 그러면 이 전체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뭐로 물어본다? 취소의 제기가 적법한가? 혹은 취소의 제기가 가능한 거를 물어봐요. 그러면 대원 피협 재관행 이렇게 이것 중에서 어쩔 때는 얼마나 웃기냐면 취소의 제기가 가능한 거 해놓고는 대상 적정만, 즉 취소의 대상에 들은 처분이냐 물어보고 나머지들은 뭐예요? 전부 다 있잖아요. 문제가 안 되게 낼 수도 있어요. 사례 구성을. 그럼 요것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11페이지 보시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내놨어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내놨어요. 그럼 15점이죠. 그러면 15점이면 뭐의 주제가 두 개를 내놓을 것이다. 이게 테마를 두 개를 쓰라고 할 것이다. 10점이면 테마 하나, 15점이면 테마 두 개. 그래서 15점인데 테마 두 개를 써면 학판 검사로 쓰면 안 돼요. 판사로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약간의 이런 그 유연성을 보고 싶은 거예요. 배점은. 그래서 배점이 크면은 학판검사로 써야 되고 배점이 작으면 판사로 쓰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판례 암기가 핵심이에요. 학판검사에도 판례, 판사에서도 판례. 그러니까 판례하고 사안의 포섭, 사안의 경우가 핵심. 나머지들은 좀 점수가 늘어나면 학설 검토가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주제인데 점수가 낮아. 그러면 판례 사안의 경우를 쓰라는 거구나. 학설 검토를 안 써도 되는 거구나. 아시겠죠? 맨날 똑같이 학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대상 적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처분 문서가 여기서 처분 문서가 내가 2장을 받았어요. 그럼 어떤 처분서를 여기다 첨부할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요한 것도 뒷부분에서 문서가 2개인 경우로 한번 볼 것도 있을 거예요. 어디가 있냐면 뒷부분에 그 문서가 2개인 경우가 있어요. 4-로 있으면 보면은 4-1 문서가 2개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문서가 2개인 경우도 있고 문서가 하나인 경우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씩 우리가 처리를 해 나갈 거예요, 이걸요. 그래서 뭐 95페이지 보면은 국세 과세 처분 문서와 국세 경정 처분 문서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영업 제한 처분 문서와 영업 제한 처분 문서가 2개가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95페이지 이하부터는 처분 문서가 2개. 그럼 그 중에 어떤 처분 문서를 여기다가 첨부해야 되는데, 첨부 잘못하면 부적법 소각화. 그것도 첨부 잘못하면 부적법 소각화. 이게 다 소장과 관련 있는 이 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장을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로 갖고 계셔야 딴 데로 흘러나가지 않아요. 글쓰기가 이미지로 꼭 갖고 계세요. 자, 이렇게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나 정도만 좀 보고서 오늘 수업을 좀 끝내면 저기 11페이지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잠깐만, 이거는 너무 커요. 11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좀 크고. 자, 대원피업 재관행 그냥 외우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볼게요. 14페이지 있는 문제. 14페이지. 자, 이거 볼 때 뭐부터 보라고 그랬어요? 맨 밑에. 뭐예요? 자, 갑은 위 제명 의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갑은 위 제명 의결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 1단계가 뭐예요? 1단계 묻는 문제 보기 했더니 갑은 위 제명 의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그럼 2단계는 있는 문제로부터, 묻는 문제로부터 대전제 빼내기, 대전제 보기. 그럼 대전제가 뭐예요? 법률 규정이죠. 그러면 행정소송에는 3조와 4조가 있잖아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있으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3조와 4조가 있죠. 3조와 4조. 그 다음에 3조와 4조에 있고, 그 다음에 3단계는 그렇다면 전제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전제 상황을 봤더니 제명 의결이죠. 제명 의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제명 의결. 다시 한번 제명 의결. 그러니까 이게 묻는 문제가 제명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였었고, 여기서의 핵심은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전제는 3조와 4조에 있다. 크게 3조와 4조에 있다. 그래서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 그 다음에 민중소송, 기관소송,
그다음에 민중소송 이게 있는데 이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동의소송, 부작위방해소송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다. 그럼 이 6개인데 이 전제당의 제명의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4단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뭐예요? 빼내보는 거죠. 소존재를. 소존재 빼내보죠. 소존재 빼내기. 소존재 빼내보는 거죠. 소존재 빼냈을 때 여기서 이제 약간의 뭐가 필요해요? 약간의 지식이 필요하죠. 지식이. 자, 항고소송은 뭐뭐를 아는 판결을 구합니다죠. 이 뭐뭐를 아는 판결을 구합니다인데 이 청구 취지 1번의 표현이 동일해요. 항고소송이나 당사자 소송이나 청구 취지 1번의 표현은 동일해요. 표현은 동일한데 뭐뭐라는 판결을 구합니다가 여기에는 있고 뭐뭐라는 판결을 구합니다가 여기에는 없어요. 당사자 소송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차이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청구 취지 1번의 목적어가 달라서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 목적어가 뭐다? 얘는 처분을 목적으로 삼고 있고 얘는 처분이 아닌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법률 관계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이거 그냥 기억하세요. 이거 왜 그래요? 이거 들어갈 필요 없어. 그냥 이걸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푸니까. 이걸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제명 의결이 처분이면은 이리 갈 것이고 뭐뭐란 판결. 이게 제명 의결이 처분이 아니라면 당사자 소송 이리 갈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다음에 기관 소송과 민중 소송은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관 소송과 민중 소송은 왜 못 가냐면 기관 소송과 민중 소송은 원고가 정해져 있어요. 자, 행정소송법 45조를 보세요. 행정법 45조를 보시면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어요. 법률이 정한 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관소송은 누구만 제기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 장만 원고예요. 기관소송은. 시장, 군수, 구청장만 원고예요.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만 원고예요. 아시겠죠?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만 온 거예요. 기관소송은. 주민소송은요. 주민만 온 거예요. 주민만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Y구 의회는 갑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의결했어요. 이 갑은 신분이 뭐예요? 지방의 의원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아니고 주민도 아니잖아요. 기관소송, 민주소송은 행정법 45조에서 제기할 수가 없어요. 소거됐죠.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이게 제명 의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제명 의결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거냐, 제명 의결에 대해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거냐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둘 사이를 가르는 게 뭐라고요? 처분성이라고요. 그럼 제명 의결이 처분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심플하죠. 자, 그래서 일단 문제의 소재로 가서 첫 번째 대전제 행정소송법 이하동법 제3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이다. 그러니까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은 3조에 의하면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이에요. 그런데 갑은 동법 즉 행정법 제45조에 의하여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은 제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쓰시면 알아요. 채점자가.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친절하게 갑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아니고 주민도 아니므로 행정법 동법 제45조에요. 기관소송 민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물론 감점이 없어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나 잘 썼다 하고 흐뭇해 하시잖아요. 채점자는 뭐라고 하냐. 총평 이렇게 나와요. 너무 친절한 답안이 많다고. 결론만 쓰시면 돼요. 결론만 딱딱딱 진짜 예리하게 아주 그냥 날카로운 칼처럼 딱딱딱 치고 들어가면서 짱짱짱 잘라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잘라주는 게 법률 조항을 쓰면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동법 45조를 딱 쓰는 순간 채점자는 이미 그 뒤에 안 읽어요. 그냥. 갑은 동법 제45조에 의하여 이미 끝난 거예요. 그냥 얘는 기관소 민소송 제기할 수 없다고 쓰겠네. 근데 뒷부분에 기관소 민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고 잘못 쓸 수 있잖아요. 그냥 없다라고 선회해 줘요. 그냥 그것도 심지어 얘가 알고서 잘못 썼구나. 이렇게. 그다음에 갑은 제명 의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갑은 제명 같이 쓰는 거예요. 전제 상황하고 그다음에 묻는 문제를 같이 쓰는 거예요. 갑은 제명 의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Y구 의회의 의원직 제명 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문제된다예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문제된다요. 그냥 처분인지 문제된다가 아니에요. 처분인지 문제된다 이러면 이거 이원설에서 쓰는 거예요. 지금 이론설과 이론설에 기초한 판례에서 쓰란 말이에요. 언제나. 자,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문제된다. 만약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면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면 당연히 당사자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건. 이제 사실은 민사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냥 당사자소송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와이고 의회의 의원직 제명 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이럴 때 또 뭐가 나와요? 또 대전제가 또 필요해요. 법률 규정이 또 필요해요. 법률 규정은 무조건 대전제라 그랬죠. 강학상 정의가 대전제라 그랬죠. 이프시드 문장이 대전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률 규정이 튀어나오면 문제의 소재 다시 써야 되겠네. 목차를 이렇게 미리 갖고 계세요. 그러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두 군데로 간다는 거죠. 지금 제명 의결은 지금 뭐예요? 자기잖아요. 그 자기잖아요. 자기로 튀어나왔잖아요. 부자기가 아니잖아요. 제명 의결. 부자기는 안 하는 거고 아무것도. 지금 제명 의결은 뭔가 했잖아요. 제명이라는 의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이기 때문에 부자기로 못 가죠. 이리 가는 거죠. 이렇게. 취소원과 무효등 확인 소송으로 가는 거죠. 왜? 무효등 확인 소송은 38조 1항이고 취소는 19조인데 여러분 38조 1항에 보면 19조를 준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38조 1항과 19조를 동시적으로 쓰셔야 돼요. 자, 문제 소재. 동법 제38조 1항과 제19조 및 이렇게 써도 되고 38조 제1항 컴마 그다음에 동법 제19조 컴마 이렇게. 자, 지금 동법 제 이렇게 썼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수정을 해주세요. 수정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익히세요. 동법 제38조 제1항 컴마 동법 제19조 및 혹은 제19조 와 밑자도 와로 바꿔주세요. 동법 38조 제1항 컴마 동법 제19조 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법이 꼭 들어가야 돼요. 법 이름이 없이 법조문 조항이 나오면 뻔히 동법 38조 제1항 19조 다 같은 법인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게끔 우리는 쓰고 있지만 채점자 입장에서는 법 이름이 안 나오면 몇 조 몇 항을 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약간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쓰세요. 동법 38조 제1항 컴마 동법 제19조 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그러면 이제는 무효등 확인 소송인 38조 1항하고 그다음에 제19조 취소 소송인 제19조를 동시적으로 묶는 한 단어가 뭐예요? 항고소송이죠.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그러니까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 소송 더하기 항고 취소소송이에요.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처행하는 구체사실한 법집행의로서의 여기도 법집행의로서의 꼭 보고 베끼세요. 보고 베끼니까 여기서 큰 실수는 안 하겠지만 여기서 법집행의로서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의로서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의로서의라는 것은 성질을 나타내는 조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행정처행하는 구체적 사실한 법집행이 어떤 법적 성질을 갖고 있어요? 공권력의 행사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극거부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밖에 이해주는 행정작용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극거부와 그 밖에 이해주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그러면 와이구 의회의 의원직 제명 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와 관련하여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쓰세요. 이와 관련하여 이자가 뭘 가리키냐면 목차를 가리켜요. 사실은. 목차를 가리키는데 목차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이렇게 쓰시던가 아니면 나는 그렇게 안 쓰고 목차 이자의 지시어를 목차 다 쓸 거야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훨씬 더 풍부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럼 와이구의 의원직 제명 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와 관련하여 첫째, 와이구 의회가 행정청인지 문제된다. 둘째, 의원직 제명 의결이 행정청이라는 구체적 사실은 법칙은 공권력 행사인지 문제된다. 첫 번째, 그래서 첫째가 2번에 목차가 되는 거고 둘째가 3번에 목차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인지 문제된다 해서 인지 문제된다를 여부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2번 목차 봤더니 첫째 와이구회가 행정청 인지 문제된다가 2번 와이구회가 행정청 인지 여부. 둘째, 의원직 제명 의결이 행정청이라는 구체적 사실은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인지 문제된다. 3번 의원직 제명 의결이 행정청이라는 구체적 사실은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
이렇게.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행정청의 의, 2번 사안의 경우가 있는데 왜 Y구 의회가 행정청 인지 문제가 되냐 하면 기존에 행정조직법상의 행정청을 행정청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해석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판례는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조직법상의 행정청은 어디에만 있어요? 행정부 소속에만 있어요. 그런데 Y구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입법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법 영역이니까 이게 행정조직법상에 의해서 본다면 이쪽은 행정조직법상 행정청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건요. 그렇죠?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은 어디에도 이제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국회 내에도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이 있을 수 있고 법원 내에도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이 있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 내에도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이 있어요. 그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으로서 기능하는 행정청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무처라 하잖아요. 국회 사무처, 법원 사무처, 헌법재판소 사무처가 있잖아요. 그 사무처가 행하는 일을 기능적 의미의 행정작용이라 그래요. 그걸. 아시겠죠? 그러면 지방의회가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으로 기능하는 때가 언제냐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행정청의 의, 행정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하고 쭉 보고 베껴도 돼요. 보고 베껴도 되고 2항에 규정된 행정청의 개념은 행정조직법상의 행정청이 아니라 행정시행하는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이다. 그래서 행정조직법상의 행정청,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이 반드시 대칭적으로 나오도록 써야 돼요. 이거요. 여기 행정조직법상의 행정청, 기능적 의미 행정청이 반드시 대칭적으로 나오도록 반드시 써야 돼요. 이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 안에는 행정조직법상의 행정청은 내포적 요소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다음에 나머지 외연이고 그러면 사안의 경우 자, 요거 외우셔야 돼요. 지방의회는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으로 딱 두 경우에만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이 돼요. 지방의회가. 어느 경우에만? 자, 그라는 지시어 빠지면 안 돼요. 그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 그 소속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자, 그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 그 소속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이 두 의결을 할 때에만 기능적 의미 행정청이에요. 아셨죠? 자, 지방의회는 기능적으로 그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이나 그 소속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있어서 그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합의제 행정청이다. 아시겠죠? 이 두 경우면 나머지 경우는 없어요. 나머지 경우는 없어요. 딱 이 두 경우에만 판례가 인정해요. 기능적 의미 행정청이라고. 그러면 징계 의결을 당한 소속 의원은 징계 의결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해라. 그다음에 불신임 의결을 당한 소속 의장도 처분이 될 수 있으니까 취소를 제기해라. 이런 의도예요, 사실은. 자, 그렇다면 의원직 제명 의결이 행정청이 그다음에 그래서 따라서 Y구 의회는 자신의 소속 의원 갑이었잖아요. 그 소속 의원 갑에 대하여 의원직 제명 의결을 하였으므로 행정청이 맞다. 행정청이 맞다. 왜? 2번에 목차 있죠. 목차를 그대로 쓰시라고요. Y구 의회는 행정청이다예요. 행정청이다인데 왜 행정청이야? 그 소속 의원 갑에 대하여 의원직 제명 의결을 하였으므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의원직 제명 의결이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은 법칙은 공권 행사인지 여부 판례 항고소송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공특법 권역이 국권 직관이에요. 그냥 그 상태로 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안의 경우 이게 권리의 설정을 명하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도 사실 아니에요.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시키고 있어요. 지금요. 무슨 얘기냐? 지방의회가 그 소속 의원 갑에 대하여 의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를 이유로 행하는 의원직 제명 의결은 자, 의원직에서의 신분 박탈이란 효과를 어디서 발생해요? 왼편에 나와 있죠. 참조조문에. 그래서 참조조문이 답일 때가 많아요. 참조조문은 괜히 주지 않아요. 어디선가 사안포섭할 때 참조조문 꼭 쓰셔야 돼요. 그랬더니 지방자치법 제88조 1항에 4호에 제명이 있어요. 제명. 이 제명이 의원직 박탈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이 제명이 의원직 박탈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용어예요, 이게. 따라서 이 효과를 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만약에 88조 1항 제4호에 제명이란 용어가 없으면 효과 발생 안 해요. 효과 발생 안 해요. 이게 여기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효과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발생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자, 그래서 3번 목차 그대로 행정청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을 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 행사이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이 배열의 배열, 규칙에 따른 배열. 규칙에 따른 배열. 항상 사안의 경우 마지막 문장은 뭐다? 목차가 인지 여부니까 이다, 아니다. 꼭 그렇게 평가를 계속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의 소결은 뭐냐면, 4번의 소결은 뭐냐면, 목차가 문제의 소재로 출발하면 반드시 소결이 필요해요. 목차가 문제의 소재로 출발하면 반드시 소결이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자 2번에 Y고의 의원직 제명 의결의 항고소행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1번이 목차가 문제의 소재로 출발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반드시 소결이 필요해요. 소전제를 다 평가한 다음에 소결. 근데 그 소결은 뭐라고요? 목차가 이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차가 Y고의 의원직 제명 의결의 항고소행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소결. Y고의 의원직 제명 의결은 항고소행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죠. 로마자 1번이 문제의 소재로 출발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문제, 마지막 목차는 설문 해결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목차는 설문 해결. 그러니까 그 뭐뭐인지 여부 안으로 들어가면 마지막 목차는 소결이고, 로마자로 할 때는 마지막 목차가 설문 해결이에요. 설문 해결. 설문 해결이 뭐다? 주어진 문제가 뭐예요? 갑은 위 제명 의결에 대하여, 자, 14페이지의 마지막 줄. 갑은 이 제명 의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였어요. 그럼 설문 해결. Y구 의회의 의원직 제명 의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갑은 제명 의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답을 써주시라고, 답을. 답을 절대로 안 쓰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다 보면 답을 안 쓰게 돼 있어요. 쓰다 보시면. 자, 이렇게. 자, 어떻게 쓰는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이렇게. 이게 기본 문제거든요. 여기 기본 문제. 어떻게 쓰는지 좀 느낌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3개 정도로 하겠어요. 이 3개는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답안 작성 연습을 미리 오셔서 한 50분 동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3 문제를 그대로 낼 거예요. 그대로 내면 그대로 외워서 쓰세요. 심지어 만약에 잘 외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오픈북으로 쓰세요. 상관없어요. 오픈북으로 쓰면서 머릿속에서 대전소포, 판사, 대전소포, 학판검사, 이걸 머릿속에 계속 이걸 돌려가면서 쓰세요. 돌려가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보고 베낄 때에도, 문제의 소재에서는 먼저 대전제를 쓰는데 이 문제의 소재를 쓸 때에는 법률 규정을 쓰는 거구나. 이런 걸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쓰세요. 보고 베껴도 돼요, 사실. 보고 베껴도 시험장 가면 그대로 다시 재연이 된다고요. 무조건 막 키워코 암기해 써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하시면 좋긴 한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방주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보고 문제 소재는 꼭 읽으세요. 방주를 만든 다음에 옆줄을 이렇게 옆에다가 두 문자를 만든 다음에 꼭 문제 소재는 읽고, 그 다음에 목차 읽고, 문제 소재 또 읽고, 뭐뭐인지 여부, 그 다음에 옆에 목차 읽고, 옆에 있는 두 문자 읽고, 목차 읽고, 두 문자 읽고, 그 다음에 또 목차 읽고, 문제 소재는 꼭 읽어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전소가 그렇게 나오는 부분은 꼭 반드시 읽어주시고, 그렇게 읽다 보면은 이 앞에 14페이지에 있는 문제 있죠. 문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재구성돼요. 그게 재구성된다고. 이걸 응용력의 확장성이라고 그래요. 이 확장성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확장성은 뭐예요? 암기에서 일어나요. 암기에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확장력이 생기는 게 아주 정말 오해라고요. 그건. 그래서 암기에 하여튼 사활을 거시길 바랍니다. 암기예요. 대부분 막 이해를 하라고 자꾸 막 윽박지르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정성법은 사실. 어떻게든 이해하기 위해서 막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무슨 뭐 사회계약론 이런 거 많이 읽었어요, 저도. 근데 이게 안 돼요, 그거. 이해 안 돼. 일단 이건 뭐예요?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되는 프레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시스템에 내가 이해하든 이해 못하든 일단 거기에 내 몸을 얹혀놓고 암기를 끝까지, 암기에 끈을 놓치면 끝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무조건 내년에 좋은 결과 나와요. 오늘은 좀 두서없이 막 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치밀하게 그리고 한 4문제 정도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복습 오로지 복습이에요. 오로지 복습. 예습은 전혀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배운 3문제 달달달 외우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